갑상선이라고 하는 이 조직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호르몬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은심 기자입니다. 자, 홍 기자, 우리가 이번에는 어느 병원 와 있죠? 네,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왔습니다. 왜 강남 세브란스에 왔을까요? 여기에 갑상선암 명의가 있어서 왔는데요. 저희가 52명의 명의들에게 본인이 갑상선암에 걸렸거나 또 가족이 갑상선암에 걸렸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를 추천을 받았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갑상선암 명의 1위로 뽑힌 교수님을 만나러 지금 여기에 온 거죠. 네. 우리 교수님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강남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 외과의 장항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저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내분비외과를 하고 있는 장항석입니다. 갑상선암 수술 비수술 분야 통틀어서 1위를 하셨는데요.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영광입니다. 저보다 이제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선배님들도 많은데 이렇게 뽑히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난치성 갑상선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난치성암이라고 하는 게 좀 복잡하기도 하고 남들이 귀찮아하는 하기 힘들어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오늘이 이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가 암 통계 자료를 보면은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가장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유병률이 높은 이유가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갑상선암 발생 빈도 자체도 높다고 인정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발견이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초음파 이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손도 굉장히 정교하고 손재주가 많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암도 잘 찾아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발견율도 높아서 이렇게 유병률이 높은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한때는 과잉 진단이다라는 말도 나오긴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보다는 작은 암을 굉장히 빨리 발견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게 갑상선암은 흔히 착한 암, 거북이 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켜보자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결국은 지켜보다가 이게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경계선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 또 수술해야 될지 어떤 경우에 또 지켜봐야 될지 요걸 한번 좀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가이드라인이라 그래서 치료 혹은 진료 권고안이라는 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걸 따르면 그 사이즈가 직경 1cm 미만의 암들은 조금 더 지켜보자. 그거는 이제 정기적으로 초음파를 해가면서 이게 모양이 혹시 변하나 사이즈가 커지나 혹은 임파선 전이가 생기나 이런 걸 관찰해서 위험하기 전에 수술하자. 그러나 너무 급하게 수술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 좀 지켜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근거가 있어요. 1cm보다 작을 것, 그리고 갑상선을 싸고 있는 그 경계선이죠. 갑상선 경계선을 뚫고 밖으로 침범해 나오지 않았을 것, 임파선 전이가 없을 것, 그 다음에 원격 전이가 없을 것, 그리고 세포의 형태가 암도 다 같은 건 아니거든요. 아주 위험한 형태가 아닐 것. 그래서 이렇게 크게 말하면 이 5가지의 카테고리 안에 들면 이때는 좀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져도 됩니다. 갑상선암의 특성상 그 위치 때문이라도 모든 암들이 전이가 되면 어렵지만 특히 더 전이가 됐을 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전이가 되는 부위를 살펴보면 주변의 임파선으로 제일 먼저 번지겠죠. 그러면 주변의 임파선 근처에는 중요 구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침범되고 나면 굉장히 정말 하염없이 어려워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임파선 전이나 이런 걸 위험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이가 원격 전이가 되는 경우에는 훨씬 더 치료가 어려워지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난치성 갑상선암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은 수술 뒤에 또 생기는 또 부작용, 또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걱정이 많으신데 뭐 어떤 분들은 뭐 금방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예 돌아오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 이게 또 사람마다 또 다른 이유 또 다음에 뭐 수술과 관련 부작용 이런 것들을 좀 예. 알려주시죠. 이 수술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 부위가 유착이 와요. 그러니까 상처가 갑상선이 치료되면서 그렇죠. 딱딱이 딱 들러붙죠. 그러면서 사람들마다 좀 다른데 일정 기간 동안 고음불가 저음불가가 돼요. 노래를 엄청 잘하시던 분들이 음역대가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이 힘들어하는데 네. 그건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유착이 풀리고 하면서 좋아집니다. 이제 그게 이제 목소리가 회복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대신경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성대신경을 침범했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잘라야 하니까 한쪽 성대가 마비되면 목소리가 이제 허스키한 목소리가 돼요. 네네. 물론 그것도 요새는 치료하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됐습니다. 성대신경이 마비가 없더라도 이제 목소리가 쉬는 경우도 생겨요. 그건 뭐냐면 이 신경이 굉장히 민감한 신경이에요. 이 영구적인 마비가 아니라 일시적인 마비는 회복되는 게 정말 이거는 사람들마다 천차만별해서 지금 질문하셨던 대로 어떤 사람은 빨리 회복되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회복되고. 근데 저는 이제 환자분들께 그런 설명을 해요. 수술 안 한 것처럼 되긴 어렵습니다. 수술을 했으니까요. 근데 처음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는 적어도 쉬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무리하지 말고 쉬다 보면 서서히 좋아지는데 다행히 저는 아직까지는 다 노래하실 분은 노래하시고 강의하실 분은 강의하시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또 갑상선은 치료법도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치료를 해야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암 치료에서 가장 좋은 건 확실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요오드 치료라든지 호르몬 치료 이런 것들은 수술 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방사선 요오드 치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몸에 남은 그러니까 그 조직을 다 태워서 없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는 갑상선 암이 예후가 좋은 이유 중에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전이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치료가 있다. 그게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항암 치료는 갑상선 암에서는 잘 쓰지는 않는데요. 항암 치료의 기본은 그 아시는 것처럼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하게도 갑상선 암에서는 그런 항암 치료가 잘 듣지는 않고요. 다만 굉장히 이제 어려워진 상황, 미분암이라든지 이런 암에서는 몇몇 항암제가 효과를 보기도 해요. 그리고 뭐 호르몬 치료 말씀을 드리면 갑상선이라고 하는 이 조직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호르몬입니다. 뭐 굉장히 많은 일을 하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에너지 대사를 전부 다 이렇게 컨트롤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쓰는 이 갑상선 호르몬제라는 약은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호르몬과 똑같은 성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약을 뭐 이틀에 하나를 먹는다든지 혹은 뭐 하루에 한 알만 먹어도 정말 충분한 정도를 우리가 서포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지금 안정적인 상태고 이미 그 과학적인 증거들이 많이 축적된 상태라는 거죠. 갑상선 호르몬을 오래 먹으면 이게 몸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다만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양을 조금씩 조절합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기능을 너무 높게 유지하지는 않고요. 조금씩 줄여나가는 이런 그 정책을 취합니다. 이 질문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은 특히 난치성 갑상선암의 치료와 연구로도 유명하신데 근데 전이 되면 난치성인지 그래서 일반적인 갑상선암의 차이가 뭔지 좀 알려주시죠. 그 기본적으로 다른 점은 갑상선암은 전이가 흔히 일어나요. 뭐 특히 중앙구획 임파선의 전이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런 것쯤이야 간단하게 수술하면서 깔끔하게 드러낼 수 있는데 난치성암은 수술하기 정말 어려운 위치에 그 암이 전이가 생겼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이 암이 전이가 되든지 아니면 암 자체 커지면서 경동맥이라든지 기도를 감싸버렸다든지 침범이 일어났다든지 그러면 예전에 다 수술을 포기했어요. 수술할 수 없다. 수술할 수 없으니까 다른 치료는 또 듣지도 않고 그냥 하염없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수술로서 치료할 수 없는 것, 그 경계를 지으면 난치성암과 그냥 일반적인 갑상선암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난치성 갑상선암의 또 새로운 그래서 맞춤형 치료법 개발로 특허도 받으셨더라고요. 그게 어떤 치료법인지 좀 간단하게 네.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까 갑상선암은 항암 치료로 잘 낫기 힘들다라고 했는데 항암 치료가 필요한 암들도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약들로는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새로운 신약이 개발돼야 되는데 신약은 너무나 어렵죠. 신약 개발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한 10,000개쯤 되는 후보 물질이 출발해도 15년 뒤에 한 개가 나올까 말까 해요. 그 정도로 어려운 이야기여서 그럼 지금 트렌드는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면 새로운 약을 만드는 건 너무 어려우니 기존의 약들을 조합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특허를 저 관련해서 5개가 있는데 새로운 치료법, 그러니까 약의 조합뿐만 아니라 약을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사이클로 써야 되고 라는 이런 조합을 만들어냈어요. 물론 특허라고 해서 저런 것들은 우리가 저런 걸 새로 밝혔다는 거를 이야기하지 저거를 남들이 쓰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저런 걸 많은 분들이 알고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자, 교수님, 그 치료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난 게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부갑상선 세포주 확보로 향후 새로운 치료법을 또 개발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사실은 세계 최초인 게 그런 이유가 있어요. 부갑상선 세포가 굉장히 까다로운 세포여서 잘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블링 타임이라 그래서 세포가 이제 2배로 자라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일이 넘어요. 한 2주 정도 돼요. 그럼 이거는 애초에 성공할 수 없는 배양이에요. 근데 그거를 저희들이 어떻게든 배양해내고 세포주를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 건 아시잖아요. 셀라인이라고 만드는 건. 그래서 셀라인 등록을 했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입니다. 그럼 앞으로 그 수술, 갑상선 수술하고 난 다음에 부갑상선이 부작 있는 분들은 좀 기대해도 됩니까? 열심히 그런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가 정부 주도의 그 어떤 프로젝트에 유망한 과제로 선정이 돼서 이제 펀드를 따기도 했고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갑상선 수술 후에 또 관리법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갑상선 수술 후에는 이제 아까 말한 목소리 불편하고 뭐 온갖 불편한 점이 있죠. 근데 저는 환자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라고. 어떤 날은 불편하고 어떤 날은 너무 멀쩡한데 어떤 날은 막 죽을 것 같고 이러면서 환자들이 불안해요. 근데 그거보다 꾸준하게 약을 잘 먹고 암 치료에서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할 때는 해야 돼요. 제 정책입니다. 그거는 이제 환자분들은 난 죽어도 이건 싫어요. 뭐 어쩔 수 없지만 할까 말까 고민하면 하세요.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단 지금 오히려 하고 뭐 하고 나서도 후회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후회가 좀 덜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법은 뭐 다른 일반 건강관리법과 다르진 않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뭐 좋은 음식, 제철에 나는 건강한 음식, 그리고 의사 말을 좀 잘 들을 것. 그런 얘기는 좀 합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환자한테 좋은 의사를 만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용기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제가 되게 까칠하다는 소문이 많고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건 안 돼요라는 말을 분명하게 해야 되거든요. 괜찮아 보단 이건 안 되고 일로 가세요라고 하는데 그런 말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된다는 걸 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2022 동아일보 헬스 동아가 새롭게 변신하면서 추진한 여성암 명의가 뽑은 명의, 세 번째로 갑상선암 수술 최고 명의를 알아봤습니다. 동아일보 헬스 동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교수님, 알림 설정 여기까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